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관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지구 죽전 1동, 죽전 2동,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환도 의원입니다. 도시 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입니다. 도시에는 생명을 이어온 역사가 있고 또 생명들이 이뤄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생명체로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몸이 약하고 병에 걸린 사람은 포기하고 심지어 죽여도 좋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도시도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낡고 기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래된 건물이 있는 기존의 도시를 무너뜨리고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도시의 수명이 사람의 수명보다 훨씬 더 길다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도시를 젊게 한다는 역설적인 말이 있습니다. 도시가 젊다는 것은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며 도시 경제가 활성화된 것을 뜻합니다. 도시의 젊음, 도시의 활력의 핵심은 바로 다양성입니다. 신축 건물은 비용이 높아서 뻔하고 지루한 체인점만 들어갈 수 있지만 낡고 오래된 건물은 임대료가 저렴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사업을 시도하기 쉽습니다. 건물의 유형도 한꺼번에 새로 지어져서 획일화되지 않도록 시간이 만든 가치가 담겨있는 오래된 건물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다양한 취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뒤섞여 있을 때 일상에서 낯선 경험이 일어나고 역동성이 생기고 도시의 창의력이 성장합니다. 도시재생 정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니라 도시혁신 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2016년 1월에 도시재생팀이 최초로 만들어져 도시재생 기초조사와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심의자문기구인 용인시 도시재생위원회도 구성되었고 2017년에 현재의 도시재생과가 탄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고 2019년 올해부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전담 인력이 충분한지, 전문성은 어떤지,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재생팀이 용인의 대표적인 현안이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옛 경찰대 부지 활용계획 협의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이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경찰대 부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까? 2016년 1월 도시재생팀이 탄생할 때부터 경찰대 부지 사업 업무를 떠맡은 것이 지금까지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도시재생팀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협의 업무에서 해방되어 도시재생특별법 제9조의 도시재생 전담 조직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도시재생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는 전담 조직의 실무 담당자에 대해 연수 기회 제공이나 승진 심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팀,
도시재생과 나아가서 도시재생추진단, 도시재생행정협의회까지 원활하게 운영되어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 간 연계 협력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신갈 오거리, 중앙동, 구성마북 등 3곳의 활성화 지역과 풍덕천동, 호고급 전대리, 이동읍 송전리, 백안면 백암리 등 4곳의 시 중점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고 3곳의 활성화 지역마다 현장 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핵심은 이 현장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성화와 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등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 부족과 주민 공동체의 비활성화일 것입니다. 전문가 부족은 컨설팅 지원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것이, 주민 공동체 비활성화는 청년층으로 대상을 전환해 의욕 있는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인 도시정책 포럼에 나왔던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모델을 검토하는 등 관심과 지원을 쏟겠다는 의지를 정책과 예산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도시재생조례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에 발목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지원센터라는 날개도 달아줘서 사업 활성화와 재원 조달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용인시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오래된 건물과 오래된 도심을 보며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